네, 안녕하십니까. 스탁플레이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2월 1일이고요. 오늘 장은 2월 1일 장 이렇게 양봉 망치형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 코스닥이 하락이 깊어지죠. 그죠?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다는 얘기고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도 다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락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이런 하락을 맞이했을 때 개인들이 지금 피해를 안 보고 좀 이길 수 있는 어떤 매매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주식을 해오면서 얻었던 어떤 경험적인 소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저도 하나의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개미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제를 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매매의 어떤 턴포인트의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 코스닥 하락에서 신이 난 메이저, 또 휘청거리는 개인, 당연히 휘청거리죠. 지금 근심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겪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흔들림 없는 매매의 담론, 이걸 요점을 정리한다면 이길 수 있는 그 전략, 그 전략에 대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 급락을 하면 진짜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하냐면 메이저가 좋아합니다. 이 메이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뭐 기관 투자가도 될 수 있고 위인도 될 수 있고 어떤 거대 자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이야기하겠죠. 통틀어서 메이저라고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실제 그게 결과로 나타납니다.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평생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경우는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정산해 보면 개인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 개인 돈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전부 메이저한테 간 거예요.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구의 돈을 뺏어서 누군가는 돈을 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항상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돈을 다 빨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일단 개인의 매매 스타일을 보면 투자자다. 나는 단기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는 어떠한 주식을 매수를 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가져서 높은 가격에 이제 파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죠? 이런 장기 투자의 경우는 인내심도 좀 필요해야 되겠고 또 개인이 여유로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단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도 많지 않아요. 그죠? 빨리 매매를 해서 빨리 수익을 내고 빠져야 되는 그런 숙명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단기 투자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요. 물론 장기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도 장기 투자주를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매하는 방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10번을 나눠서 사는데 이제 10분의 1이 들어가 있고요. 뭐 10분의 1 들어간 것 중에 뭐 그 중에 반은 벌써 매도를 했고 다시 채우는 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실제 자금하고요. 자금하고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죠? 근데 자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것이 누구냐면 메이저입니다. 근데 개인은 자금도 적어요. 그리고 시간도 기다리기가 좀 어렵죠.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할 수 있겠다. 다시 얘기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 코스닥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열어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1년이고 2년 동안 보아야 되니까. 이럴 자신이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단기 투자는 이런 지금과 같이 코스닥장에서 이런 하락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또 손실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예 주식을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할 때 이런 코스닥의 하락에서 처음에 여기까지는 참어요. 여기까지는 참습니다. 참어요. 또 양봉도 켜졌고요. 괜찮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겠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이제 양봉을 켰겠죠. 기분 좋습니다. 근데 또 빠져요. 약간 근심이 있죠. 이거 횡보하다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빠집니다. 또 굉장히 고통이 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생겨요.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네. 추세 전환 됐네. 갈 거야. 그런데 무참하게 다시 짓밟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게 2월 1일이고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이제 개인의 성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자,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쭉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 매도도 하고 또 자기 계좌에 이제 돈도 좀 불어납니다. 돈도 불어나니까
이제 여기쯤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많이 투자해야 돼 해서 신용을 쓴다거나 토지를 좀 활용을 해서 돈을 끌어다 쓰죠. 그죠? 돈을 끌어다가 이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면 뭐가 걸립니까? 이 정도쯤 내려오면 아마 뭐가 걸리냐면 반대 매매가 걸릴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악순환입니다. 개인들 다 그래요. 저도 그래 왔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렸다가는 크게 수익을 못 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이제 겁을 주죠. 어떡합니까? 겁나죠. 그죠? 그러면, 조금 팔아서 신용 비율을 맞춰서 좀 잘 넘어가요. 그랬다가 또 빠집니다. 이제 못 견디는 거죠. 항상 빠질 때 보면 공포를 주는 빠짐을 보면 그냥 한 방에 안 빠져요. 한 번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올렸다가 빠지고 올렸다가 빠지고 이건 고통을 두 번 줬네요. 이렇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제 심리를 막 흔드는 거죠. 개인들의 심리를 흔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화도 납니다. 감정이 막 치우쳐져요. 그래서 신용 물량 받았던 거를 어떡합니까? 이제 분노의 매도를 시작합니다. 아이, 그래, 다 던져버려. 너무 괴로워. 하고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던져요. 그러니까 다 던지고 나면 사실, 그렇게 던지고 나면 여기서 수익을 받던 것을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 다 까먹고 원전까지 다 까먹습니다. 이게 이제 분노의 매도죠. 분노의 매도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분노의 매도가 아니었다라고 그 회원방에서도 물론 분산 투자를 합니다만은 한 두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는 솔직히 마이너스 30%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매도하지 마십시오, 홀딩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용을 탔어요. 신용을 타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신용을 여기서 다 탔는데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분노의 매도로 다 팔아버린 거 하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반대 매매를 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전체를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량만 조금 팔아가요. 이거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금 팔아가면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버티면 그 버틴 물량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오를 때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물량이 뭐 100주라면 여기서는 내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해서 반대 매매 선을 지켰기 때문에 현금이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줄어들었겠죠. 줄어드는 현금을 다시 어떻게 해서 신용을 탈 수가 있잖아요. 신용을 타서 여기서 준비를 해놓으면 실제 여기서 100주인데 여기서 한 90조 정도, 90주 정도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전량을 다 분노의 매매로 싹 청산해 버리면 현금으로 사면 이거 50주 정도밖에 못 사요. 실제 신용을 더 섞어도 50주밖에 못 삽니다. 계산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에 반대 매매가 걸렸을 때 분노의 매매를 하지 말고 참아라. 그리고 매매 반대 매매 선만 잘 지키고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당연히 이제 손절 쳐야 되겠죠. 어떤 때 손절을 쳤어야 되냐면 하락할 때요. 하락을 하면 이때는 벌써 이미 전저점을 깨면 여기서 손절했어야 돼요. 돈이 얼마가 남던 무조건 뭐 돈 손해 얼마가 보던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미 그런 커다란 악재 속에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번 하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했던 겁니다. 거의 다 박살이 났겠죠, 개인들은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린 제가 1월 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어떤 증시에 커다란 악재가 껴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내년도의 경제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는데 한번 보세요.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벌써 손절을 쳤겠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깊이 빠질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주가는 항상 그 이평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다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 상승을 했고요. 17% 상승을 했고요. 빠진 게 몇 프로 빠졌냐면 8%.
반 정도 빠지고서 반등을 했어요. 어떻게 됐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은 21% 상승했는데 하락이 몇 프로냐면 11%입니다.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통계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락할 정도로 펀더멘털이 나쁘질 않아요. 큰 악재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악재가 뭐 있습니까? 저쪽 중동에서의 어떤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이 정도 소련 전쟁은 뭐 이미 있었던 거고요. 뭐 그 정도예요. 뭐 금융시장에서도 뭐 금리를 동결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들이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고 전부 시장에 다 반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거보다 깊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과대낙폭입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 시점이 8월 중순경입니다. 8월 중순경이면 이 정도죠. 요거죠. 그죠? 요 지점하고요. 요 지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 내렸고요. 다시 반등하기 몇 프로 반등했냐면 17%. 그럼 보세요. 이제 8월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면 몇 프로 하락했습니까? 21%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처럼 거의 전 고점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전 고점에 못 올리고 중간쯤에서 반 정도의 지수에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합니다. 근데 코스피는 올라갔잖아요. 이거 디커플링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보십시오. 자, 여기 요때가 언제입니까? 요때가 3월 중순이죠. 가 되겠네요. 자, 결국에는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 고점까지 오겠습니다. 요 고점까지 보면 언제냐면은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에 이 고점을 넘어서 4월 중순에 더 올라갔어요. 여기는 4월 중순에 어디 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주가는 이 코스피는 이렇게 원래 원점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갔지만 코스피는 그 중간까지만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는 그 당시엔 하겠죠. 그죠? 근데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4월 달에는 이 전 고점을 훨씬 넘겨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 요게 8월 초입니다. 8월 초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죠. 우리도 8월 초부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다시 전저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전저점까지. 근데 코스닥은 전저점까지 못 올라갔어요. 디커플링이죠. 그죠? 당연히 여기는 올라가는 못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조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예를 본다면 앞으로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이 정상쯤에 올 때 되면 분명히 이 코스닥도 이 정상, 그러니까 이 고점 이상으로 주가는 올려놓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